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0기, 이제 영숙님, 그리고 영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숙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2번을 경험을 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보통 이런 경우는 3번, 4번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도중에 뭐 남편이 사별을 하기도 하고 사주팔자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4번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여자한테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실제로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여자가 남자를 보는 막 안목이 없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숙님 같은 경우는 영식님의 뭐 사탕 발림, 뭐 악어의 눈물을 보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갔었죠. 그동안의 남자들도 뭐 그런 식으로 만났고, 뭐 앞으로의 남자들도 뭐 그런 식으로 만난다면 이혼이란 게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3번, 4번까지도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숙님 본인은 그게 서글프고 사람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주인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영숙님도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보면 사람이 너무 순수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떡순이 같지만 허당기도 있고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딱 봐도 사람 말을 너무 잘 믿고 잘 속는 스타일이죠. 영숙님이 서글프게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팔매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돌아왔다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혼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다고 하면 그게 2번을 한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실 뭐 애 없는 돌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흠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을 2번을 했다, 3혼을 했다 그러면 또 인식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영숙님의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더 심하게 보겠죠. 물론 정말 사람들 인식처럼 이혼을 2번, 3번 한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안목이 없어서 아무나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숙님은 상당히 억울한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남편도 바람을 폈고 2번째 남편도 바람을 폈어요. 그럼 뭐 이혼할 수밖에 없겠죠. 뭐 참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 뭐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유책 사유는 둘 다 본인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그런 안목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너무 쉽게 사람을 믿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왔던 게 뭐냐고 하면 영숙님이 이런 인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영수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처음에 봤을 때 마음에 들었다. 내가 정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한테 마음이 있었다. 뭐 이런 뜬금포를 날려요. 이건 뭐 위로가 아니라 맥락이 없는 말이죠. 영숙님이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나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서럽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닌데 그냥 뭐 데이트를 가지 못한 걸 보고 고독 정식을 혼자 먹은 걸 보고 너도 인기가 있다. 괜찮다. 사실 너 내 스타일이다. 뭐 이런 뜬금없는 말을 날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영숙님 보고 뭐 이혼에 대한 강박이 있다. 이런 멘트를 날리니까 정숙님이 영숙님의 입장을 대변을 해가지고 영숙님에게 받아쳐버리죠. 그건 네 생각이다. 평균적인 걸 고려를 해야지. 네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대놓고 그냥 뭐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버리죠.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주 먹던 그 젓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이제 영수님 얼굴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영수님은 여기서 나도 내 발언권이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눈치가 없는 거죠. 뭐 며칠 동안 영식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울고 있는 영숙님을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아마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번 쳐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숙님이랑은 잘 안 될 것 같고 뭐 막판에 영숙이로 갈아타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뭐 대놓고 영숙님이 벽을 쳐버리죠. 영숙님뿐만 아니라 정숙님도 나도 뭔 이야기를 해 하면서 윽박질러 버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 100을 주고 1을 달라고 한 결과죠. 100을 줬는데 이거 마이너스 100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숙님은 여기서 희한한 드립을 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데 영숙님한테 너 자꾸 울면 내가 데리고 나간다? 뭐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무슨 어린애한테 호랑이가 잡아간다,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뭐 영숙님 입장에서는 그냥 불편하기만 할 따름이에요.
울면 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뭐 저승사자도 아니고. 데프콘님은 이제 방송이니까 이제 영수님이 밖으로 가서 바람 좀 쐬고 나오면 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준이 보기에는 그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달래주는 척하면서 나 너 좋아한다. 정숙이랑 다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이 기회다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위기가 기회였던 게 아니고 그냥 위기가 절망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정숙님의 심기를 더 건드리게 되고 결국 폭발하게 돼서 이제 당신은 이런 걸 고쳐야 돼 하면서 대놓고 망신을 줘버린 거예요. 물론 정숙님을 보면서 사이다를 느꼈을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수님의 잘못이란 단지 서툰 거예요. 연애도 많이 못해보고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영식님과 영수님의 차이점이라면 나이가 한참 영식님이 어리지만 분위기 파악은 더 영식님이 빠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수님은 조금 부족한 거고 결국 정숙님과 한바탕 하고 나서 영수님도 이제 정숙님에게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럽게 울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돌리는데 이게 그니까 힘들 때는 결국 가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혼자 사는 거랑 가족이 있는 거랑 뭐 의지하는 게 다릅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해주겠냐, 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냐 싶지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제 든든하고 이제 의지가 되는 게 바로 자식이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자기 머리를 툭툭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영수님의 모습이 뭐 좀 짠한 게 아닌가. 이게 관점의 차이겠지만 다른 분들도 다 나이가 있으니까 영수님이 서툰 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영수님이 나이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저렇게 서툰 행동을 하는 건 조금 잘못된 행동이다.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주인이 이런저런 사람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멈춥니다.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말이에요. 실제로 나이가 40대라고 해도 정신연령은 중학교에서 멈춘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멀쩡한 직장인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별개예요. 취업하고 사업하고 그런 건 자기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사회성이란 건 또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직접 몸소 부딪혀 보고 뭐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죠. 영식님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괜히 버벅거리고 야한 농담 같은 거 던졌다가 이제 여자들이 정색하고 뭐 스킨십 같은 거 잘못 시도했다가 여자들이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영수님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자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죠. 집에서는 단지 좋은 아버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로서의 매력 뭐 그런 건 아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영수님을 욕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는 영수님들이 많습니다. 서투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걸 일일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기엔 사회가 조금 각박한 것도 있고 취업과 사업 이런 것도 결국 경쟁사회라고 하면 인간관계, 인기몰이 이런 것도 결국 경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여자를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돈을 주고 매매혼을 하기도 해요. 결국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수님들이 있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갈지 선을 긋고 살아갈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정숙님이 영수님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요. 언성 낮추세요. 이 말이 가만 보면 예의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정숙님도 보면 영수님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영수님이 말할 때 끊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렸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경우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영수님 말 맞다나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이런 상황에 또 메모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상 정숙님의 말이 처음이랑 끝이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말은 뭐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하지만 정숙님의 이야기는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영수님의 말이 논리가 더 있지만 말투나 기세에서 정숙님에게 밀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다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정신도 아니고 술까지 한 잔 먹은 상태니까 말싸움보다는 이건 사실상 기싸움이고 기싸움에서 정숙님을 이길 사람은 적어도 이 방에서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주인이었습니다. 끝.